그거 전부 다 중국 거잖아. 여기 미국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한 중국인 교사의 뜬금없는 주장에 어이없어 하는데요. 한국이 중국 요리를 훔치려고 한다는 그녀는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의 명문 사립학교 스펜스 스쿨에서 초등학생 교사로 있는 제니라고 해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한국에 대한 관점이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가 몸담고 있는 스펜스 스쿨은 유치원에서부터 12학년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규모가 꽤 큰 사립학교랍니다. 저희 학교는 최고의 학문적이고 개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이 나라의 시민이 되도록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하고 있어요. 저의 어릴 적 꿈인 선생님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언제나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고 있답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소피아도 저처럼 초등학교 교사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그녀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하버드 웨스트레이크 학교에 다니고 있죠. 소피아가 남자친구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자주 만났는데 요즘은 예전만큼 자주 못 보고 있죠. 우린 서로 만나면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눈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여학교인데 반해 소피아는 남녀공학 학교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하죠. 우리는 서로 통화를 하다가 요즘 화제인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도 흑백 요리사에 관한 대화가 빠지지 않거든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음식의 조리법이 그렇게 다양한지 처음 알았고 다채로운 음식들을 볼 때면 너무나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에 가면 저 음식들을 먹을 수 있을까? 상상의 나래를 펴기도 하고요. 밤늦게까지 보다 보면 너무 배가 고파지는 부작용이 있지만 흑수저와 백수저로 처음부터 갈라놓고 대결을 한다는 구성 자체가 안 보고는 못 베길 만큼 재밌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소피아와 통화를 하던 중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는 수요일마다 한식 급식이 제공된다는 말을 하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죠. 정말 수요일마다 한식 급식이 나와? 한식을 요리할 줄 아는 급식조리사 선생님이 계시는 거야? 혹시 한국 사람이니? 소피아는 한국 사람이 맞다고 했어요. 학생들이 수요일만 기다릴 만큼 한식 급식은 엄청 인기가 많다고 했죠. 저는 흑백 요리사에 출연한 급식대가 이미영님이 생각났어요. 그분은 퇴직한 전직 급식조리사였고 큰아들의 권유로 참여를 하였다고 했어요. 그녀는 초등학생 아들을 둔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우연히 학교 급식조리사 모집 소식을 보고 지원을 하여 조리사가 됐다고 했죠. 학생들이 맛있다는 말을 건넬 때마다 보람되고 일이 재밌었다고 해요. 인터넷 기사에 나온 그녀가 그동안 만들었던 한국 학교의 급식 사진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먼저 음식의 종류가 많았고 무슨 음식인지 알지 못했지만 색깔과 모양이 참 예뻤거든요. 인상 깊었던 것은 모든 급식 사진에 김치가 빠지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역시 한국 하면 김치를 빼놓을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행운의 여신이 저에게 찾아온 것일까요? 며칠 후 소피아의 학교에서 이틀간 학회 모임에 참석을 해야 했었는데 운이 좋게도 수요일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때 꼭 한식 급식을 먹어보리라는 기대를 하였죠. 다음 날 학교에서 동료 선생님들과 학교 급식을 먹으면서 넷플릭스에서 화제 중인 흑백 요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급식대가 이미영님에 대한 극찬을 하면서 한식은 그 종류가 엄청 많고 정말 맛있어 보인다는 말을 했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제 말에 동의를 한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단 한 사람 중국계 미국인인 양웨이만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는 한국의 실체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한다며
저에게 쏘아붙였어요. 한국의 음식이 대단하다고요?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한국의 음식은 대부분 중국에서 유래되어 전해진 것들이에요. 그 뿌리는 중국에 있다는 거죠. 특히 김치는 중국의 파오차이의 한 종류일 뿐이며 한국이 베낀 것이기 때문에 김치는 중국이 원조인 거죠. 삼계탕도 마찬가지예요. 삼계탕은 중국의 광둥 지역의 전통 음식인데 한국으로 전해져 한국의 대표 음식인 것처럼 알려져 있죠. 그 외에도 한식으로 알려진 음식은 대부분 중국 음식을 베낀 것에 불과하죠. 한국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처사에 어이가 없네요. 같이 식사를 하던 동료 선생님들은 양웨이의 말에 그게 사실이냐며 놀라워했어요. 우린 모두 한국 음식에 대한 역사에 무지했기 때문에 어떤 반박도 하지 못했고 양웨이 선생님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더 할 말이 있는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흑백 요리사를 보면 한국이 중국 요리를 훔치려고 하는 모습이 다분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중식 요리를 하는 요리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이 만든 음식은 모두 중국 것이지만 한국은 한식이라고 우기겠죠. 한국이 한자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신청해서 유엔이 제지한 경우도 있었고 그들은 한자를 한국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우기고 탕후루를 한국의 간식이라고 주장하는 건 정말 못 봐주겠더군요. 저와 동료 선생님들은 양웨이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한국은 정말 파렴치한 나라인데 왜 그걸 몰랐을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양웨이가 말했던 모든 것과 한국 음식 역사가 궁금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하면서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 문서들을 보니 양웨이가 말한 대부분의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었죠. 여러 자료에서 말하는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의 파오차이는 소금에 절인 채소 음식인데 김치와는 그 모습이 확연히 달랐어요. 중국인들은 김치는 배추를 소금에 절여서 만든 것이니 파오차이의 하위 개념이라고 우긴다고 하더군요. 삼계탕 역시 중국의 광둥 지역에 비슷한 탕요리가 많은데 그걸 근거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거의 억지에 가까웠죠. 한자와 공자를 한국의 것이라고 우긴다거나 중국 음식을 한식이라고 주장한다는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왜 이토록 한국을 깎아내리고 거짓 증언을 하면서 중국을 찬양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드디어 소피아의 학교로 학회 모임을 가게 되었어요. 학회 준비로 피곤했지만 한식 급식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에 즐겁게 준비를 했답니다. 오전 일과를 마치고 점심 급식을 먹으러 급식실로 내려갔어요. 줄 서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더군요. 먼저 한식을 담는 식판부터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철제로 만들어진 식판은 여러 칸으로 나눠져 있었고 무게가 가볍지 않았지만 플라스틱보다는 위생적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식판을 들고 기다리면서 맛있는 냄새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는데 그 메뉴가 너무나 궁금했죠. 이날 메뉴는 잡곡밥과 소고기 뭇국, 그리고 계란찜과 간장 양념 불고기, 버섯볶음과 김치였어요. 알고 보니 간장 양념 불고기의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했던 거였죠. 급식 음식을 받고 자리에 앉아 먼저 소고기 무국을 떠먹었어요. 저는 스프처럼 먼저 국을 다 먹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소피아가 국은 밥과 같이 먹는 거라면서 먼저 다 먹는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었는데 한국인들은 국에 밥을 말아먹는 문화가 있다면서 나중에 밥을 조금 말아서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게 먹어봤는데 술술 잘 넘어가고 맛있다면서 저에게 먹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음식이 다 맛있었지만 불고기는 단연 최고였어요. 간장 양념이 짜지 않고 단맛도 느껴져서 감칠맛이 폭발하였어요. 아이들도 폭풍 흡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김치는 모든 음식과 어울리는 맛이었고
깔끔하게 입안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았죠. 너무나 맛있게 한 끼를 뚝딱 해결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 학교에도 이렇게 맛있는 한식 메뉴가 나오는 날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피아는 한식 메뉴로 급식을 바꾸고 나서 학생들의 건강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하였어요. 1년에 2번 학교 자체에서 실시하는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프로그램에서 한식 메뉴를 적용한 이후 비만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은 분명 한식에 강력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었죠. 생각해보니 제가 오늘 겪은 한식은 건강에 좋을 수밖에 없는 음식의 구성이었어요. 오늘 먹었던 메뉴는 모든 음식이 한 가지의 식재료를 사용한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식재료의 맛과 영양학적인 조화가 완벽한 것이었거든요. 특히 불고기와 버섯볶음은 양파와 파 같은 채소가 들어가서 더욱 맛이 좋았어요. 한국의 음식은 식재료도 훨씬 많은 종류가 쓰이고 만드는 과정도 복잡해서 보통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만들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맛도 더 좋은 것이고 건강에도 좋은 것이겠지만요. 미국의 보통 학교에서 볼 수 있는 급식과는 너무나 다른 비주얼이었습니다. 흔히 미국 학교의 급식은 빵과 샐러드, 소시지, 그리고 우유나 주스 정도가 보급이 됩니다. 채소도 냉동 채소를 해동해서 주는 게 대부분이죠. 영양학적으로 균형을 맞춘 것이긴 하지만 너무나 맛이 없고 그냥 허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하죠. 우린 그게 당연한 것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먹고 지냈으니까요. 저는 한식 급식을 경험하고 미국은 뭔가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학교도 이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고 느꼈죠. 저는 한국의 급식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졌어요. 사실 이 정도 퀄리티의 음식을 만들려면 식재료 값이 많이 들 것 같다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소피아의 학교에서 급식 조리사로 일하시는 한국분에게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녀는 흔쾌히 저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저는 한국에서는 모든 학교에서 이 정도의 퀄리티의 급식이 제공되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그녀는 당연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자신감 있게 대답해줬어요. 한국의 대부분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급식까지 모두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 체계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매일 학부모의 급식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고 식재료의 상태나 조리 환경을 체크하고 기록한답니다. 음식이 만들어지는 세척실과 조리대 배식대 등의 상태 체크와 조리도구의 소독 상태도 확인을 해요. 직접 가보면 감탄이 나올 정도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을 조리하죠.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할 때 영국의 한 학교에서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학교 급식을 먹고 굉장히 놀라고 부러워했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그 학교도 매주 한 번 한식을 도입하다가 폭발적인 반응으로 주 2회 한식을 급식으로 제공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식은 반찬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식단을 짜는 것이 좀 어렵지만 맛있게 먹는 학생들을 보면 더 맛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답니다. 그녀는 한 달 식단표를 저에게 보여주면서 메뉴를 확인시켜 주었는데요. 저는 식단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밥의 종류도 굉장히 많은 것 아니겠어요? 혼합 잡곡밥, 찹쌀밥, 바라 흑미밥, 강낭콩밥, 보리밥 등 밥의 종류만 해도 어마어마하더군요. 다양한 음식의 조화가 돋보이는 식단표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우리 학교로 당장 그 식단을 가지고 가고 싶을 정도였죠. 다음 날 저는 학교에 출근해서 교장 선생님께 하버드 웨스트레이크 학교의 한식 급식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 학교도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하루빨리 한식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교장 선생님은 당장 받아들이진 못하셨지만 저의 계속된 설명과 설득으로 좀 더 관심을 갖는 듯 했어요. 특히 아이들의 비만도가 줄고 건강해졌다는 자료에 놀라시는 눈치였습니다.
비용적인 면을 걱정하시는 거라면 충분히 학부모님을 설득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한국식 급식 도입을 위한 자료는 제가 만들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충분한 자료를 모아서 계획서를 만들었고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여러 증거 자료들을 취합하였습니다. 임원 학부모님들이 소집된 자리에서 저의 자료를 발표했고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투표로 결정이 이루어졌고 학부모는 전원 찬성이었고 학생들은 80% 이상이 찬성표를 선택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2달 정도 시범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한식을 조리할 수 있는 조리사를 구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우리는 백방으로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한식을 요리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우리 학교의 학부모님 중 한 분이 오셨고 그분은 한국인이지만 미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해서 2 아이가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요리사로 커리어가 있었던 분이셨는데 한국에서 한식 조리사 자격증까지 따서 보유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분은 영은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단아한 모습의 여인이었습니다. 영은 씨는 한식의 우수성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둘째 아이가 한식을 먹으면서 아토피 피부염이 많이 호전되었다는 말을 해주었어요. 아토피가 한참 심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피투성이 될 정도로 긁어서 온몸이 남아나질 않았었다면서 어릴 때부터 빵을 좋아했던 아이가 탄수화물 덩어리인 빵을 끊고 여러 가지 잡곡이 들어간 잡곡밥을 먹게 되면서 아토피 피부가 조금씩 나아졌다고 했어요. 모든 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먹는 것에 있기 때문에 식생활 개선만이 답이라고 하더군요. 미국에서 즐겨 먹는 인스턴트 식품이나 정크푸드 등은 피부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도 잡곡밥을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가려움증이 줄어드는 걸 느끼고 나서는 군말 없이 잘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살지만 대부분 식사는 한식으로 직접 만들어 먹는다는 영은 씨는 다양한 한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한식 식단을 짜기 시작했고 한식에 대해 잘 몰랐던 저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답니다. 한국의 음식은 기름에 튀기는 음식보다는 굽거나 찌거나 데쳐서 사용하는 조리법이 많았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것들이 많았어요. 향신료나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양념들이 사용되더라고요. 저는 한식을 경험하면서 음식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어요. 음식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몸과 마음을 치유시켜주는 힘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다음 달부터 우리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한국식 급식이 제공됩니다. 학생들에게 맛있는 한식을 먹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저의 절친인 소피아와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한국에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여기도 한식당이 많지만 진짜 한식을 한국에서 먹어보고 싶거든요.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서 완벽한 한국 여행을 하고 싶어요. 아, 그리고 우리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의 음식도 먹으러 갈 거예요. 영은 씨가 부산 출신인데 부산에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했거든요. 한국 여행을 가면 또 사연 보내겠습니다. 오늘 초등학교 교사인 제니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흑백 요리사의 영향으로 외국인들이 한식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한식이 전 세계인을 사로잡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접 한국에 와서 한식을 맛볼 거라는 계획을 세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한국의 식당이나 음식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상 미연이의 공감 튜브였습니다.